요즘처럼 햇볕이 따갑고 바깥 공기가 답답할 때 문도 창문도 닫아두고 에어컨을 켜는 날이 많아지죠. 그런데 그럴수록 집안 공기가 묘하게 눅눅하거나 탁한 냄새가 돌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청소도 깨끗이 하고 방향제도 사서 놓았는데 왜 내 집은 향긋한 느낌이 안 나는 걸까요? 혹시 당신도 이런 고민 해본 적 있나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름철 냄새 문제를 에어컨 필터나 청소 부족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주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건 몇 년 전 여름 너무 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었더니 어느 순간 거실에서 꿉꿉한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엔 배수구 문제인가 음식물 쓰레기 때문인가 의심했죠. 향초도 켜보고 방향제도 사다 뿌려봤지만 효과는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시골에 계신 어머니 댁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창문은 다 닫혀 있었고 특별한 방향제도 없었는데 집안이 상쾌하고 은은하게 향긋했던 거예요. 마치 바람이 은근히 돌고 있는 것처럼. 뭔가 다르다고 느꼈고 저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집이 좋은 냄새가 나요? 그때 들은 한마디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방향제 쓰지 말고 식초랑 커피 찌꺼기만 써봐. 그게 제일 오래가. 그 말이 처음엔 반신반의였지만 집에 돌아와 따라해보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식초나 커피뿐 아니라 집 구조와 햇빛 방향, 환기 방식 등도 전부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제를 쓰는 방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던 거죠. 많은 가정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냄새를 없애려고 냄새로 덮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에어컨을 켜면 외부 공기는 차단되고 실내 공기는 순환합니다. 이때 실내에서 나는 음식 냄새, 사람 몸 냄새, 습기, 세탁물 냄새 등이 전부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기를 방향제가 일시적으로 덮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공기 중에 부유하는 미세한 입자들과 습도가 계속 냄새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방향제를 써도 금방 효과가 사라지고 오히려 더 섞인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방향제를 바꾸고 더 진한 향을 찾지만 문제는 냄새 제거가 아니라 냄새 생성을 먼저 막아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죠. 이제 진짜 해결책을 말해볼게요. 첫 번째, 냄새를 없애기 전에 냄새가 쌓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기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바깥 공기를 넣을 수 없다면 실내에서 공기가 순환하도록 구조를 바꾸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선풍기를 구석에 두지 말고 벽을 타고 도는 방향으로 틀어보세요. 창문을 조금만 열고 문 반대편에 작은 환기팬 하나만 있어도 집안 공기는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탈취 기능이 있는 자연 재료를 곳곳에 배치하세요. 커피 찌꺼기, 베이킹소다, 식초를 작은 유리병에 담아 신발장, 싱크대 아래, 화장실 코너에 두는 거예요. 이건 진짜 효과가 큽니다. 향도 인공적이지 않고 습기까지 잡아주니 일석이조입니다. 제가 직접 써본 팁인데 특히 커피 찌꺼기는 하루만 지나도 주변 냄새를 확 바꿔줍니다. 커피를 마시고 남은 찌꺼기를 건조시켜서 종이컵에 담아두고 천으로 덮기만 해도 좋아요. 몇천 원도 안 드는 비용으로 집안 전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게 효과적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냄새 입자는 대부분 습기와 함께 공기 중에 떠다닙니다. 여름철엔 땀, 조리 중 수증기, 세탁 후 습기 등 다양한 수분이 공기 중에 있고 이 수분이 악취 분자와 함께 움직이면서 냄새를 강화하죠. 그런데 베이킹소다나 커피 찌꺼기 같은 재료는 수분 흡수를 잘하기 때문에 공기 중 습도를 낮춰주고 냄새 입자를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화학 성분이 없어서 장시간 두어도 건강에도 안전하고요. 제가 이 방법을 쓰기 시작하고 나서 집에 오는 손님들이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향수 뿌렸어요? 너무 좋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웃죠. 향수도 방향제도 없고 그냥 주방에 놓은 커피 찌꺼기 하나였거든요. 심지어 화장실에 넣어둔 식초병 하나가 환풍기보다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환경이 바뀌면 기근까지 달라진다는 겁니다. 만약 당신도 집안 공기가 탁하거나 매번 방향제를 뿌려야만 상쾌함을 느낀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방향제는 잠당의 위장일 뿐이고 진짜 향기는 공기 흐름과 습기 관리에서 나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남은 찌꺼기부터 잘 말려보세요. 그게 당신 집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향기나 분위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자 형제들 사이에서 자라다 보니 향보다는 바람, 온도, 소리 같은 것에 더 민감했죠.
그래서 대학을 다닐 때까지도 룸메이트가 향초를 피우거나 탈취제를 뿌리는 걸 보면 그냥 창문 열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바뀌기 시작한 건 사회생활을 하면서였습니다. 특히 혼자 자취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내 공간을 갖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어느 여름 무더운 날씨에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문을 여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에어컨을 켜지 않은 상태였는데 방 안에서 묘하게 눅눅하고 오래된 냄새가 섞인 공기가 느껴졌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일종의 머문 공기 같은 느낌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공기가 신선하지 않으면 기분 자체가 가라앉는다는 걸요. 그 후로는 별 생각 없이 방향제를 사서 여기저기 뿌려봤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는 듯 했지만 며칠 지나면 냄새가 다시 올라왔고 방향제 냄새와 섞여서 더 이상한 향이 되곤 했어요. 그러던 중 어머니 댁에 갔다가 겪은 그 경험이 제 인식을 바꿔놓은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집안 공기를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좋은 냄새를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공기 자체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거였죠. 처음에는 실패도 많았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DIY 탈취제를 따라 만들어 봤지만 며칠 지나면 곰팡이가 피거나 식초 냄새가 역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고 그걸 매일 쉽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였죠. 그렇게 몇 달간 실험처럼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냄새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불쾌한 냄새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향기 좋은 방향제를 써도 그 안에 미세한 쉰냄새나 습기 냄새가 섞이면 전체 분위기가 흐려집니다. 마치 비싼 향수를 뿌렸는데 땀 냄새가 묻어있는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죠. 진짜 좋은 향은 냄새가 없다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후로 저는 집안의 공기를 하나의 환경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외출할 때 옷차림을 신경 쓰듯이 집안의 공기도 계절마다, 날씨마다 다른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름에는 습기와 음식 냄새가 더해주고 겨울에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건조함과 먼지가 공기질을 결정하죠. 하지만 그걸 인공적인 방향제나 공기청정기로만 해결하려 하면 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는 최근까지도 몇몇 지인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해요. 야, 집 되게 산뜻하다. 무슨 섬유향수 써?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하죠. 아니, 그냥 식초랑 신문지, 그리고 커피 찌꺼기. 처음엔 장난인 줄 알다가 진짜라는 걸 알면 깜짝 놀랍니다. 어떤 친구는 저한테 집에 들어서면 호텔 로비 같다고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습기와 냄새를 먼저 없애고 자연스럽게 공기가 흐르도록 구조를 조금만 바꿨을 뿐이에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비싼 제품도 아니고요. 그저 조금의 관찰력과 꾸준함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말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고 창문도 못 여는 날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자꾸 냄새를 외면하게 됩니다. 에어컨만 틀면 괜찮겠지? 냄새야 좀 나도 어쩔 수 없지 하면서요. 하지만 그렇게 방치된 공기는 결국 건강과 기분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집에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다면 더 조심해야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제가 그동안 겪고 느낀 걸 하나씩 풀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몇 가지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해오던 습관들이 사실은 집안 공기를 더 나쁘게 만들고 있었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뭔가 냄새가 날 때마다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창문을 닫고 강한 방향제를 뿌리는 것이었죠. 특히 여름에는 바깥 공기가 너무 뜨겁다 보니 습관적으로 창문은 꽉 닫고 에어컨만 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무더위에 창문을 열면 집안 온도가 금방 올라가니까 닫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하루 종일 닫혀 있다면요? 그 안에서 요리하고 세탁하고 샤워하고 생활하면서 생긴 모든 냄새와 습기들이 집안에 고스란히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시간이 지날수록 벽지, 커튼, 소파 같은 직물에 흡수되면서 점점 더 집 전체에 퍼져요. 이건 향기로 덮는다고 가려지지 않아요. 마치 젖은 옷 위에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죠. 특히 제가 그동안 가장 큰 착각을 했던 건 두꺼운 암막 커튼이었습니다.
햇볕을 막으면 덜 더울 거라는 생각에 여름이 되면 일부러 암막 커튼을 단단히 치고 하루 종일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죠. 그 두꺼운 커튼이 오히려 집안 온도를 더 높이고 공기 순환까지 막고 있었던 겁니다. 햇빛은 막지만 동시에 열도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덕분에 냄새도 더 심해졌고 에어컨도 더 세게 틀어야 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시원하려고 했던 게 오히려 더 덥고 더 불쾌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게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환기팬이나 공기청정기만 믿고 자연 환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한 번도 바깥 공기를 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실내에 오염된 공기가 반복해서 순환될 뿐이에요. 저는 예전엔 아침마다 공기청정기 수치를 체크하고 초록불이 들어오면 괜찮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수치가 실제로는 기계 내부에서 감지되는 먼지량일 뿐 실질적인 냄새나 습도, 정적인 공기의 질까지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름철에 사람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젖은 빨래를 실내에 널어두는 것이에요. 물론 바깥에 널기 힘든 날씨일 때는 실내 건조가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죠. 하지만 이때 창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두지 않거나 선풍기나 제습기를 같이 사용하지 않으면 공기 중으로 퍼지는 습기가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이 습기는 곰팡이 냄새, 빨래 냄새, 퀴퀴한 방 냄새로 연결되고 그것이 집 전체에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섬유유연제를 써도 빨래에서 상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세요. 맞아요. 우리 집도 항상 베란다에 젖은 수건이 걸려 있는데 이상하게 냄새가 안 없어져요. 혹은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면 냄새가 심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현상이 단순히 여름이라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반복하는 몇 가지 작은 실수가 쌓여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건 아주 작은 변화로도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루에 단 5분만 반향이 맞는 창을 열어주는 것, 커튼 색을 바꾸는 것, 젖은 빨래를 널기 전에 제습기를 한번 돌리는 것, 그리고 방향제를 사는 대신 냄새를 없애는 방법을 먼저 찾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모이면 집안 공기가 진짜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처음엔 이런 걸 누가 신경 쓰냐고 생각했지만 바꿔본 후로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공기는 보이지만 느낌으로 전해지는 게 분명히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실천하면서 효과를 봤던 방법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물론 모든 집 구조나 생활 습관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무엇보다 좋은 건 별다른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 없이도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식초예요. 평범한 식초 한 병이면 충분해요. 저는 유리컵이나 빈 유리병에 식초를 3분의 1 정도만 붓고 그 위에 천을 살짝 덮어서 거실 구석에 하나, 화장실 코너에 하나씩 두었어요. 식초 냄새가 나지 않냐고요? 처음 몇 시간은 약간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곧 공기 중 불쾌한 냄새 입자들을 중화시키면서 오히려 집안이 더 깔끔한 느낌이 납니다. 특히 기름 냄새나 음식 냄새가 자주 나는 부엌 근처에 두면 훨씬 쾌적해져요. 두 번째는 베이킹소다입니다. 이건 진짜 만능이에요. 저는 커피 찌꺼기와 섞어서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냥 베이킹소다만 소량씩 작은 접시에 담아 신발장, 냉장고 위, 침대 밑 등 눈에 띄지 않는 공간에 두기만 해도 탈취 효과가 큽니다. 이건 냄새 제거뿐 아니라 습기도 흡수해서 곰팡이 방지에도 도움돼요. 일주일에 한 변 정도 새 걸로 갈아주면 효과가 계속 유지됩니다. 세 번째는 방향을 바꿔주는 바람이에요. 이건 전기 없이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창문이 2개 이상 있는 집이라면 한쪽 창문은 5cm만 열고 반대쪽 문을 반쯤 열어보세요. 그리고 선풍기를 가운데 쪽 방향으로 약하게 틀어두면 실내에 미세한 기류가 만들어집니다. 이 작은 바람이 정체된 공기를 밀어내고 신선한 기온을 넣어줘요.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시원한 공기가 아래로 흐르니까 가능하면 선풍기를 바닥 쪽에서 틀어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제가 바꾸고 가장 효과를 느낀 건 바로 커튼입니다. 여름에는 암막 커튼 대신 밝은 색상의 얇은 린넨 커튼으로 교체했어요. 처음에는 햇빛이 너무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따가운 빛은 분산되고 오히려 전체 공간이 훨씬 더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커튼이 통풍을 방해하지 않으니까 공기가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눅눅한 냄새가 훨씬 줄어들었죠. 가끔씩 커튼에 라벤더 오일을 한두 방울 뿌리면 바람에 따라 은은한 향이 돌기도 해요. 방향제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부담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건 소금 물컵입니다. 이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저는 주방 구석이나 침실 책상 위에 물 반 컵에 굵은 소금을 타서 올려둡니다. 이 소금물은 공기 중 습도와 냄새 입자를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장마철이나 빨래를 실내에 널어야 할 때 아주 유용하죠. 물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물이 뿌옇게 변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갈아주는 게 좋아요. 소금이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라 부담 없이 실천해 볼 만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냄새를 가리기보다는 냄새가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죠. 방향제는 눈에 띄고 향도 강하지만 그만큼 빨리 익숙해져서 효과가 줄고 오히려 다른 냄새와 섞이면 더 불쾌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식초, 베이킹소다, 커피 찌꺼기 같은 자연 재료는 공기 자체를 맑게 해주기 때문에 향이 없는데도 상쾌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진짜 깨끗한 향기라는 걸 저는 요즘 들어 더 자주 느낍니다. 이런 방법을 몇 가지만 실천해도 집에 들어왔을 때 기분이 달라집니다. 공기가 흐르고 숨이 트이고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게 은은하게 퍼지는 상쾌한 기운. 에어컨을 켜도 창문을 닫아도 답답하지 않고 눅눅한 느낌도 확 줄어들죠. 저는 요즘 누가 집에 놀러 오면 향기 비결 좀 알려달라는 질문을 자주 받아요. 그리고 말해줘요. 사실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습기만 줄였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식초가 냄새를 없앤다고요? 커피 찌꺼기가 그런 효과가 있어요? 처음 들으면 다소 믿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저는 어떤 방법이든 그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걸 좋아해서 실제로 하나하나 찾아보고 실험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 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됐죠. 먼저 식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식초는 산성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악취는 염기성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생선 비린내, 음식물 쓰레기, 화장실 냄새 같은 건 대부분 염기성입니다. 그런데 산성과 염기성은 서로 중화되는 성질이 있어서 식초가 공기 중 염기성 냄새 분자들과 만나면 서로 반응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초를 담아두는 것만으로도 냄새를 중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게다가 식초 자체가 살균력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탈취를 넘어서 곰팡이균이나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커피 찌꺼기는 일종의 다공성 물질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들이 촘촘하게 있어서 공기 중의 수분이나 냄새 입자를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 찌꺼기를 잘 말려서 두면 냄새를 머금는 능력이 뛰어나죠. 마치 수처럼 공기를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커피 특유의 향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냄새 입자를 포집하는 그 미세한 구멍 구조예요. 그래서 방향제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공기를 맑게 만들어줍니다. 베이킬소다는 중성화 효과가 있어요. 약한 알칼리성이라서 산성과 염기성 모두에 어느 정도 반응할 수 있고 특히 습기를 잘 흡수합니다. 그래서 욕실, 신발장, 싱크대 밑처럼 습한 공간에 두면 냄새와 습기를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습기 제거가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냄새 입자들이 수분과 함께 공기 중에 떠다니기 때문입니다. 습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냄새 농도가 확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이제 커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여름에는 햇빛을 막기 위해 암막 커튼을 사용하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검은색이나 짙은색 커튼은 빛은 막아도 열은 흡수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은색은 모든 빛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흡수된 빛 에너지는 열로 변해서 커튼 자체가 따뜻해지고 그 열이 방 안에 다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햇빛이 차단된 것 같지만 실내 온도는 오히려 높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밝은색 커튼은 빛을 반사해서 열 흡수를 줄이고 얇은 린넨 소재는 바람이 통하기 때문에 공기 순환까지 도와줍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바람의 방향입니다. 선풍기나 환풍기를 사용할 때 어떤 방향으로 틀어야 공기 흐름이 잘 생길까 고민되시죠? 기본적으로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선풍기를 천장 쪽으로 향하게 하면 위쪽에 머물던 더운 공기를 밀어내고 바닥에 깔려있던 찬 공기가 서서히 퍼지면서 전체적인 기온 균형이 생깁니다.
특히 창문이 있는 방향으로 바람을 유도하면 실내에 탁한 공기가 빠져나가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순환이 만들어져요. 바람은 세게보다는 지속적으로 약하게 움직이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소금물 컵의 원리는 삼투압입니다. 소금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공기 중의 습기를 서서히 흡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습기와 함께 부유하던 냄새 입자도 줄어들게 되고 전체적인 공기질이 개선되는 거죠. 특히 장마철처럼 외부 습도가 높고 창문을 열기 어려운 시기에는 소금물이 훌륭한 자연 제습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걸 정리해보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던 인공 방향제나 스프레이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좋은 냄새를 만드는 게 아니라 냄새의 원인을 제거하고 공기 자체를 건강하게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집안 공기가 바뀌면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져요. 무언가 특별한 걸 하지 않았는데 집이 새 집처럼 상쾌해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하나씩 바꿔나가고 난 뒤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인테리어나 가구를 바꾸지 않았는데도 집안에 들어오면 무언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전엔 퇴근하고 문을 열면 퀴퀴한 공기가 먼저 느껴졌다면 이젠 코끝에 맑고 은은한 향이 먼저 스치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싶은 기분이 듭니다. 단순히 냄새 때문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정돈되고 정화된 느낌이랄까요? 무엇보다 재미있었던 건 손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친구는 저희 집에 놀러와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어? 무슨 호텔 향이 나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냥 커피 찌꺼기랑 식초야. 그 친구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직접 구석구석을 둘러본 뒤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본인도 집에서 따라해봤다면서 사진을 보내왔어요. 신발장에 종이컵에 식초 넣어놓고 커피 찌꺼기 말려서 거실에 둔 모습이었죠. 또 다른 지인은 저보다 향기나 인테리어에 훨씬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평소엔 향초나 디퓨저를 다양하게 쓰는 편이었는데 어느 날 우리 집에 왔다가 네가 무슨 브랜드 쓰는지 말해줘. 나도 사고 싶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친구에게 베이킹소다와 린넨 커튼 이야기를 해줬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그 친구는 그날로 암막 커튼을 걷어내고 통기성 좋은 밝은색 커튼으로 바꿨다고 해요. 그리고 며칠 후 본인 집이 숨 쉬는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공간의 느낌을 이렇게 바꾼다는 걸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점점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침이었습니다.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고 창문을 열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창문을 열지 않아도 답답하지 않아요. 특히 여름철 바깥 공기가 너무 더워서 창문을 열기가 꺼려질 때도 집안이 어느 정도 상쾌함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훨씬 편하죠.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도 눅눅하거나 특유의 에어컨 냄새가 잘 느껴지지 않고요. 이 변화는 단지 후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이 정돈되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향기가 정돈되면 생각도 맑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보다 훨씬 집중력이 높아졌다고 느껴요. 재택근무를 할 때도 집안 공기가 쾌적하니까 자연스럽게 작업 효율도 올라가고 중간중간 창문을 열거나 방향제를 뿌리느라 집중이 깨질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용입니다. 예전에는 좋은 향을 위해 디퓨저, 향초, 방향제,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까지 매달 적지 않은 돈을 썼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대부분을 쓰지 않게 됐습니다. 식초, 소금, 커피 찌꺼기, 베이킹소다 전부 마트에서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것들이고 그마저도 오래 써요. 커튼도 한번 바꾸면 몇 년은 거뜬하고요. 그러니까 향기롭게 살기 위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덜 쓰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셈이 된 거죠. 이런 변화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작은 공동체가 생긴 것 같았어요. 회사 동료들이 점심시간에 오늘은 네가 말한 식초 방법 해봤어 라거나 신발장 냄새가 없어졌어 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 정말 뿌듯했죠. 향기를 파는 게 아니라 환경을 나누는 느낌이랄까?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좋은 향기는 비싼 병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흐르는 공기 속에 있다는 걸요. 이제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귀찮아서 못하겠어. 그거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집안 분위기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어요.
식초 한 컵을 꺼내 거실 구석에 둔다거나 냉장고 위에 베이킹소다 접시 하나 올려보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실천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느낀다면 그때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해보세요. 나는 요즘 방향제 안 써도 집이 향기나. 우리 엄마는 신발장에 소금컵 하나만 두는데 냄새가 없어졌대. 이런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실 누구나 깨끗하고 좋은 냄새 나는 집을 원해요.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지금도 수많은 가정에서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고 창문은 닫혀 있고 방향제 냄새가 음식 냄새와 섞여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공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게 익숙해서 괜찮다고 느끼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 번만 정말 공기가 흐르고 냄새가 사라진 집을 경험하면 절대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대요. 숨 쉬는 게 편안하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무엇보다 집이 진짜 쉼터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 집안 한 군데만이라도 바꿔보세요. 식초 한 병을 꺼내어 부엌 근처에 둬보세요. 안 입는 흰색 티셔츠를 잘라 밝은색 커튼처럼 창문에 달아보세요. 커피를 마셨다면 찌꺼기를 버리지 말고 잘 말려서 거실 책장 위에 올려보세요. 이건 돈도 많이 들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단 몇 분이면 됩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에서 마음에 든 방법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지금 휴대폰을 내려놓고 바로 실행해보세요. 그리고 만약 실천하고 나서 변화가 느껴졌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나도 오늘부터 커피 찌꺼기 써봤어요. 식초로 신발장 냄새 잡았어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 우리 모두에게 훨씬 건강하고 향기로운 생활이 돌아올 수 있어요. 또 하나,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꼭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특히 자취하는 친구들, 아기 키우는 가족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집이라면 더더욱 필요하거든요. 방향제나 향초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게 된다면 집이라는 공간이 더 따뜻하고 더 편안한 곳으로 변할 거예요. 사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제품을 파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만 제 집에서, 제 삶에서 직접 겪어보고 좋았던 경험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누군가에게 작은 계기가 되고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한 명씩 실천하고 주변에도 알려주신다면 이건 단순한 청소 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는 작고 향기로운 혁명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방금 본 내용을 그냥 넘길 건지 아니면 지금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딜 건지. 저는 믿어요. 당신이 오늘 그 첫걸음을 선택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요즘 영상은 1분만 지나도 스킵하는 사람이 많은데 끝까지 집중해 주셨다는 건 그만큼 지금 집안 공기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말씀드리지 않았던 진짜 꿀팁을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실제로 해보면 깜짝 놀랄 만큼 효과 있는 방법이에요. 그건 바로 말린 귤 껍질을 활용하는 겁니다. 혹시 겨울철에 귤 먹고 껍질 그냥 버리시나요? 다음부턴 버리지 마세요. 깨끗이 씻어서 잘 말린 뒤 천주머니나 유리컵에 담아 집안 여기저기에 놓아보세요. 귤 껍질에는 천연 향균 성분과 향유 성분이 들어있어서 냄새를 없애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식초 냄새가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에요. 귤 껍질은 은은하고 상큼한 향이 오래 지속되고 모기도 싫어하는 향이라 여름철에 더더욱 제격이죠. 저는 이 귤 껍질을 화장실, 신발장, 냉장고 안에 넣기도 하고 어떤 날은 뜨거운 물에 담가서 수증기로 향을 퍼뜨리기도 해요. 이건 마치 천연 디퓨저처럼 작용해서 집안 분위기가 훨씬 따뜻하고 포근해져요. 커피 찌꺼기, 식초, 베이킹소다가 공기 정화에 집중된 느낌이라면 귤 껍질은 기분 좋은 향을 선물해주는 존재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여름철에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불과 베개입니다. 아무리 집안 공기를 좋게 만들어도 눅눅한 이불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여름엔 이불에 직접 뿌릴 수 있는 천연 방향제를 만들었어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요. 분무기에 물 100ml, 식초 1작은술, 레몬즙 몇 방울, 그리고 라벤더 오일이나 티트리 오일 몇 방울만 넣으면 끝이에요. 이걸 이불이나 커튼, 소파에 가볍게 뿌리면 천이 습기를 덜 머금게 되고 은은한 향이 남아요.
알레르기 걱정도 없고 화학 성분도 없어 안심할 수 있죠. 그리고 혹시 집에 반려동물이 있다면 더더욱 이런 자연적인 방법이 중요해요. 방향제나 향초 속에 포함된 성분들이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건 이미 많은 연구로 알려져 있거든요.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서도 집안 공기를 향기롭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 방법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지자체나 구청, 복지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정 기준에 해당되면 제습기나 냉방용품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곳도 있고 전기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아이를 키우는 가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만 해도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혜택을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이 어쩌면 조금 사소하고 너무 단순하다고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로 삶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작고 반복하는 행동들이에요. 방향제를 사는 대신 귤껍질을 말리고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고 커튼색을 바꾸는 것.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모여서 하루하루의 기분을 바꾸고 결국은 삶 전체의 온도를 바꿉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 중 하나라도 실천하게 되셨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너네 집 되게 기분 좋다. 무슨 향이야? 라고 물었을 때 당신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 향도 아니야. 그냥 공기가 좋아졌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도 오늘부터 조금 더 향기롭고 상쾌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